오늘은 개인택시 세금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개인택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매해마다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고 계속 하는데도 아시는 분만 아시고 아직까지도 이걸 못 하시더라고, 정확하게. 그래서 오늘은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번 계속 했고 들으셨던 분들도 있을 건데 또 아시는 분들도 오늘 새로운 내용 하나 추가되니까 개인택시 세무 관련입니다. 사업자의 종류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업자의 종류를 볼 필요가 있는데 간이가세자, 거의 대부분이 간이가세자입니다. 간이가세자는 뭐냐면 연간 매출액, 택시 매출만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입니다. 다만 택시 매출로만 산정되는 게 간이가세자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세요. 많이 해주시더라고. 물론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경우인데 임대사업이 있거나 또는 자기가 다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택시는 7천만 원 매출 올리고 다른 사업자는 5천만 원 매출 올린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간이가세입니다. 합쳐서 1억 2천으로 보는 게 아니라 택시 사업자만 보고 7천만 원이기 때문에 8천만 원 이하 매출 사업자로 간이가세입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세금 신고 기간은 1월에서 전년도죠. 11월까지 매출을 다음에 1월에 한 번만 신고한다. 부가세요. 우리 사업자의 종류는 간이가세 사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근데 간이가세가 나누죠. 간이가세 사업자 중 연간 4,800만 원 이하는 세무 신고만 하고 부가세 납부는 안 합니다. 각 조합에서 일괄 신고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4,800만 원 이하다. 한 번도 세금을 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뭐 이게 바뀐 지가 한 3년 됐어요. 옛날에는 2,4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4,8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2,400만 원을 여기다 넣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니까 옛날 건 잊어버리자고. 근데 저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는 오로지 택시 매출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내가 임대사업자가 들어와요, 연금을 받아요, 아니면 남들 반에서 금융소득이 들어와요, 해당이 안 돼요. 그런 거 다 빼고 오로지 택시 매출, 딱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카드 매출이나 현금 매출 두 가지만 포함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무런 이자, 증권 또는 임대, 연금 포함 안 돼요. 오로지 내 단말기에서 긁히는 또는 내 차를 타고 내는 현금 또는 요즘 이제 카카오나 우버 같은 경우는 앱을 통해서 자동 결제 받은 매출만 가지고 8천만 원 이하냐 8천만 원 이상이냐를 따지는 겁니다. 벌써 헷갈리잖아. 벌써 헷갈리잖아요. 벌써 헷갈리시는 분들이 나와요. 이게 오로지 택시 매출로만. 그래서 4,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합에서 일괄 신고하기 때문에 부가세는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돼요. 그러면 4,800만 원 이상부터 8천만 원까지 요 사람들도 간이가세자예요. 근데 여기는 세무는 세무신고 각자 해야 되고 부가세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제율이 0.5%로 매입을 많이 잡아도 옛날에는 매입을 똑같이 잡아줬는데 일반 가세자는 비해 세금이 좀 매입을 많이 잡아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좀 있어요. 많이 낸다는 얘기죠. 단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4,800만 원 이하냐 4,800만 원 이상이냐. 그러면 4,800을 넘어가면 지금 얘기하시는 5천만 원 정도 되면 제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하지는 않는데 약 한 4, 50만 원 정도 100만 원 미만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2월 달에 걸렸어. 뭐가 4,800에 12월 29일 날 딱 매출을 봤더니 4,800 미만이야. 이러면 그만해야지. 그냥 집에서 자는 게 낫지. 애들아 짐 챙겨라 이러고 아니면
추우니까 방구석에서 이불 들러매고 그냥 누워 있는 게 나아요. 근데 12월 1일 날 보니까 4,750만 원이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12월 1일 날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매달 찍으면 돼요. 세금 내는 거 아까 얼마나 그랬어요? 40, 50. 그러면 한 달 벌면 한 500만 원 벌잖아. 그러면 찍는 게 나아요. 하루 이틀 걸려서 저게 걸린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한 달 정도 남았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무조건 밀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밀고 가야 돼요. 왜? 12월 29일 날 그래서 보따리 싸고 놀러 가자 이러고 하면 세금 내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 세금 낼 돈 갖고 쓰자 이러고 가서 써보면 돈을 더 써요. 움직이면 30만 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 구간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웬만하면 4,800 넘기세요. 그냥. 이게 웬만하면 넘기시라고. 이 구간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구간이에요. 웬만하면 4,800 이상 좀 찍어요. 직업이잖아, 직업.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4,800이라 그래도 예를 들어 4,800, 한 4,7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기름값 1,000만 원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저처럼 자동차에 대한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할부금은 한 30만 원, 40만 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30만 원, 40만 원이면 한 4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럼 1,400만 원이야. 그러면 자, 밥 사 먹고 뭐하고 한 1,000만 원 들어가. 1,000만 원까지 안 들어갈래나? 100만 원까지 안 들어가나? 500만 원만 씁시다. 500만 원만. 500만 원만 씁시다. 그럼 1,900만 원. 2,000만 원 빼야 돼. 2,000만 원. 그러면 얼마야? 2,000만 원 빼봐요. 2,800만 원. 나누기 2,800 나누기 2,800 나누기 12 해봐요. 230만 원이요? 230만 원? 230만 원이 230만 원. 한 달 일해서 월 수입이 23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밥 사 먹고 기름값 빼고 차 유지비 빼고 보험료도 빼야 되지. 뭐 기타 등등 하면 200만 원 이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1억 원짜리 종잣돈으로 사업을 하는데 자기 인건비 포함해서 200만 원도 못 번다 한 달에? 아니잖아. 400만 원 번다니까. 아 무슨 소리야 그거는. 그거는 노동자일 때 얘기고. 자꾸 사업자하고 노동자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사업자는 사업 자금도 자기가 내야 되지. 차도 자기가 내야 되지. 기름값도 자기가 내야 되지. 노동자는 그냥 몸만 나와서 때우고 말면 그만이지만 사업자는 기타 등등 다 재반 비용을 빼야 될 거 아니야. 재반 비용 빼면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니까. 반성을 해야 돼. 반성을. 택시 많이 하면 죽어? 사람은 누구나 죽어. 4,800만 원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200만 원 미만이라는 얘기라니까요. 밥 먹고 기름 빼고 기타 보험료 빼고 나면 한 2천만 원 사라지잖아요. 1,500만 원은 사라지잖아. 그렇게 따진다면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돈이라고. 그러면 돈을 더 벌 생각을 해야 돼요. 놀지 말어. 그런 분들 그런다고. 아니 한 달에 한 열흘 일고 한 20일 일해서 한 보름 일해서 이만큼 벌면 되지. 아니 한 달에 보름 일하는 걸 직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알바지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직업이라고 그러는 건 한 20일 이상. 자영업이 아니지 그거는. 그럼 뭐더라. 돈이 많아서 그러면 이해해요. 뭐 건물 한 100개 가지고 있고 연금 이자 소득만 7천만 원 내시는 분 봤어요. 이자 소득만 7천만 원 받으시는 분 봤어요. 그런 분들 같으면 이해해. 근데 안 그렇잖아. 문제 있는 거예요. 4,800만 원 이하 보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게 그 사람이 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 달에 1년에 기름값을 얼마를 쓰고 그 다음에 한 달에 식대비를 얼마나 쓰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고치는 값을 얼마 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버는 돈이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물론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몸이 힘들어서 그 이상 되면 무리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방법이 없겠어.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지. 또 세금 가다가 또 3,000% 빠졌어. 죄송해요. 예,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요 간이가세 4,800에서 4,800 이상이신 분들은 많이 벌려고 노력하셔라. 간이가세자 중에 4천만에서 8천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각자 하시고 세금과세 발행하고 여기에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 대부분이 여기 안에 들어가실 거예요. 한 7, 80만 원 내실 거예요. 1년에. 많이 나오면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총 세금 요 부가세 내는 게 한 100만 원 정도 내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골치 아프면 저기 위에 나오고 있잖아. 송정 세무법인 031 698에 3893. 여기 전화번호 있잖아요, 전화번호. 여기 이 전화 물어봐요. 여기다 맡겨. 여기다 맡기셔. 이분들은 결국은 맡겨야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자기가 홈택스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홈택스로 하는 게. 근데 그거 못하면 남한테 맡겨야 돼. 근데 저한테 맡긴다? 안 돼. 왜? 내가 못 해줘요. 내가 세금 신고를. 간이가세 5만 5천 원, 일반 11만 원. 예, 나 일반 생각했네. 예, 막가파 또 바로 튀어나오네. 예. 그래서 간이가세 하시는 분들 맡겨 이거. 그 대신 저처럼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도 돼요. 근데 나는 그걸 못해. 그럼 어떻게? 남의 손 빌려야지. 근데 남의 손 빌리는데 공짜 없다. 5만 5천 원이다. 전화번호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과세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 사업자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을 7월 달에 신고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을 1월에 신고하고 1년에 2번 합니다. 매입 자료는 공제율이 10%고 세금 어마무시하게 많이 내느냐? 그렇지도 않다. 그렇지도 않다예요. 그래서 이 기준선을 보면 8,500 이상 찍을 자신 있다. 그러면 일반 과세로 달리세요. 세금 신경 쓰지 마세라. 신경 하나도 안 쓰셔도 된다. 8,500을 찍을 자신이 없다? 그럼 7,950에 마무리하셔라. 550 차이에요. 550 차이. 이 기준선은 8,500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나 여기 대신 귀찮은 게 한 번 있지. 1년에 2번. 1년에 2번 신고한다는 거. 부가세만. 이런 부분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일반 과세자들이 이제 점점 늘어날 거예요. 점점 늘어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 하는 게 하나 있죠. 마지막 세금에 대한 여기 뒤에 많이 준비했는데 그거 하나도 못했네. 아까 얘기했던 연금보험 이런 부분들 종합소득세죠. 여기에 신경돼. 이거 언제? 5월에 신고합니다. 택시 매출액 플러스 가스완급금 플러스 연금소득 플러스 임대소득 등 자기가 1년에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쳐서 세금 납부를 하는 게 뭐다? 종합소득세다. 근데 이것도 세금이고 부가세도 세금이다 보니까 이걸 헷갈려 해요. 근데 택시 사업자는 두 가지 세금을 낸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5월, 부가세는 1월 또는 7월. 이렇게 되는데 간이가세로 남을 거냐 일반으로 갈 거냐는 언제 1월에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간이가세로 남을 것 같으면 남들 놀러 가는 7월달, 8월달 휴가 가시고, 그죠? 5월달 꽃놀이 가시고, 친척 결혼식에 매다 찍는다고 핑계대고 빠지지 마시고, 본인 생일날 매다 찍지 마시고, 생일날 매다 찍어서 청성 떨지 마시고, 애들하고 손주들 놀러 온다 그러면 매다 찍어야 되는데 그리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4,800에서 8,000까지 즐기면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12월 달에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많죠? 이 바보야, 바보. 바보. 이분들은 여름에 휴가도 가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꽃놀이도 가고, 자기 생일에도 매달 안 찍었다? 그럼 내 인정하겠어. 바보 아닌데, 그 땡볕에 남들 다 휴가 가는데 이악 물고 손님 없는 시즌에 가갖고, 손님 없다고 새벽 2시까지 돌아다니면서 손님 없다고 투덜거리기는 온통 투덜거리면서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4,800 넘어 안 넘기겠다고 또 8천만 원 안 넘기겠다고 빠득빠득해서 한 달 쉰다?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그때도 쉬었는데 12월 달에 또 한 달을 쉰다? 그럼 매달 찍어야지. 그때도 쉬지 말고 지금도 열심히 해서 8천만 원, 9천만 원 넘기면 되지. 8,500만 원, 9천만 원이 그 마에선이야. 여러분들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 보세요. 택시비 한 번만 올라가면 다 올라가게 돼 있다니까. 다 넘어가게 돼 있다고. 그리고 그래서 간이가세와 일반가세로 나뉘고 간이가세는 또 4,800 이하도 있고 4,800 이상도 있다. 그래서 세금 신고는 55,000원을 아끼지 마라. 그냥 성종에 신고해라. 맡겨라. 가세 기준이요? 몇십 년 만에 올라가는 거야. 웨딩맨님 절대 쉽게 안 올라갑니다. 10년 이내 안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일반 가세 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성종에 맡겨야 된다. 이건 자기가 할 줄 알아도 세무법인에 맡겨야 돼요. 이게 절세입니다. 11만 원 나온다고 해서 여기 간이가세 5만 원, 5만 5천 원, 11만 원 맡겨라. 근데 지금부터 주목. 아까 외등님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점점 간이가세에 대한 이제 혜택이 간이가세가요 되게 혜택이에요. 혜택. 무슨 혜택이냐? 즉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제 점점 이 혜택이 많이 사라져 간다. 사라진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라지는 게 2025년에 자동차를 살 때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면 안 되지. 택시를 구매할 때 부가세 나는 방식이 바뀝니다. 2025년부터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지금은 오늘 사거나 2024년도 내년까지 사시면 간이가세는 부가세 면제입니다. 이게 부가세 면제라는 게 택시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고 차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부터는 부가세를 납부하고 사야 됩니다. 이 바뀌어요. 부가세 면세로 사느냐 아니면 납부하고 사느냐 이걸로 바뀌어요. 언제? 2025년에. 그래서 2025년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지금은 2천만 원만 주고 사면 되는데 2025년 똑같은 차를 2025년 1월 1일 땡 치면 200만 원을 더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지금은 애당초 간이가세는 면제해 줄게 이러고 아예 그냥 매입으로 잡지 마 이렇게 되는데 2025년부터는 납부하고 매입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공제해 줄게. 근데 아까 간이가세 공제율이 몇 프로? 0.5%. 근데 일반 가세는 10%. 지금은 애당초 안 내니까 부가세를 안 내고 가져오니까 매입받을 게 없죠. 근데 앞으로는 자동차를 사는데도 부가세를 면제를 안 시켜준다. 언제부터? 2025년부터. 그래서 5년에서 9년 정도의 지금 사이클을 가지고 계신 분들, 차량이 차 뽑은 지 5년에서 9년 되신 분들은 무조건 내년에 뽑아야 된다. 안 그러면 10% 돈 더 주고 산다. 나는 2천만 원을 주고 샀지만 200만 원을 더 내고 살고 공제율은 0.5%면 뭐 얼마 안 받는 거예요. 일반 가세는 공제 매입 다 받아요. 복잡하죠. 어렵죠. 잊어버려 그냥.
그 나머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제가 지금부터 한 얘기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4,800 이하는 볼 것도 말 것도 없고 4,800에서 8천만 원, 그죠? 세금 그냥 맡겨라. 그 다음에 5월에 소득세다. 이거하고 얘하고는 다른 거다. 1월에 하는 건 부가세, 5월에 하는 건 소득세. 그냥 일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들 세금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세금이 한 100만 원 또는 500만 원 뭐 이렇게 나올까 봐 무서워서, 그죠? 한 500만 원? 이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500만 원을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차 타면서 고장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 안 하잖아요. 열심히 타잖아. 고장나면 고치면 되지. 세금 나오면 그 대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은 빠져나갈 수 있으면 빠져나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물의 구멍을, 이게 뭐냐면 정부에서 자꾸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세금에 대한 구멍을 이만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만한 고기였지. 그래서 얼마든지 이걸 빠져나갈 수 있었거든. 이렇게 어느 구멍으로 가도 다 빠져나갈 수 있었거든. 근데 정부에서 세금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이 그물에 이거를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 이제는 걸려. 점점 세금에 대한 구멍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혜택은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는 방법밖에 없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도 그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